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이 말 안 했네. 늙어가고 있는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예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주제는 우리 고양이 늙었구나 어떻게 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 나이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살 때까지 이제 성장기, 보통 이때까지는 시간의 속도가 15배 정도 빠르다는 거죠. 처음 입양했을 때 고양이가 일주일 만에 막 갑자기 엄청 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의 시간 대비 15배 빠른 거죠. 사람한테 일주일 지났지만 고양이의 신체 성장 속도는 15주가 지난 거예요. 대략 4개월. 그러니까 엄청 커 있는 거죠. 이때까지가 보통 첫 성장기라고 보고요. 2살이 되면은 이제 성묘기라고 해서 보통 2살 때까지는 9배로 신체의 성장이 되다가 3살부터는 4배로 계속 신체의 노화 속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살부터 6살 때까지를 성묘기, 그 다음에 7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를 중년묘기, 10살 이후부터는 노령기, 노령묘라고도 얘기를 하죠.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애가 나이를 먹었구나, 우리 고양이가 노령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은 이 나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빨입니다. 가장 먼저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빨의 상태예요. 그럼 이빨이 어떻게 되냐? 이빨이 마모가 진행됩니다. 마모가 된다는 거는 약간 둥구스름하게 보통 이렇게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7살이 넘어가고 특히 노령화가 시작되는 10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빨이 특히 송곳니가 마모가 심하게 진행이 됐다던가 아니면 어금니 쪽이나 치석이 조금 많이 껴있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고양이가 나이를 먹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근육량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탈수 평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탈수는 보통 피부를 들었다가 놨을 때 다시 돌아가는 요 회복 속도를 가지고 탈수가 얼마만큼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참고 영상은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에 대한 평가는 들었다 놓는 게 아니라 보통 근육이 잡히는 부분을 밀었을 때 올라오는 부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가지고 근육의 양이 소실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드는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데를 잘 올라가던 데를 못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어깨뼈라던가 갈비뼈가 좀 도드라지게 드러난다던가 이렇게 좀 뼈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 듦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털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래서 흰머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염색을 해요. TMI 하지만 우리 고양이라고 해서 열애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고양이와 노화되는 고양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가느다라던 털이 두꺼워지고 약간 퍽퍽해지는 약간 그런 양상을 띠기도 하고요. 털의 색깔이 변화되거나 옅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아니면 진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늙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보면은 얼굴이나 몸에 있는 털 자체가 좀 거칠어지고 조금 흰 털들도 좀 보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 고양이가 늙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몸에서부터 나타난다기보다는 얼굴부터 털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넘어가게 돼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눈이에요. 눈의 경우에는 사람도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우리 고양이들도 나이가 들면은 이런 눈의 안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백내장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오는 경우, 핵경화증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수정체가 단단해지면서 이게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내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백내장은 정말 하얗게, 완전히 하얗게 수정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단계고요. 이 핵경화증이라는 거는 탁
심각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간단하게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으시면 이게 핵경화증이 왔는지 아니면 백내장이 왔는지를 감별진단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청각이 약간씩 둔감화되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청각은 강아지에 비해서도 훨씬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청각, 후각, 시각순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가 이름을 잘 알아듣다가 잘 못 알아듣는다던가 대꾸를 잘 하던 야옹 이렇게 잘 하던 친구가 못 한다던가 이런 경우라면은 혹시 모를 청각의 손실, 고양이도 청각에 손실이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물론 청각이 소실되고 떨어졌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노화에 따라서 청각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먹는 것도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은 예전에는 1분 컷 하던 친구들이 5분 동안 천천히 먹는다던가 100g 먹던 고양이가 30g밖에 안 먹는다던가 식욕이 좀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가 먹는 속도가 감소하고 움직임이 저하되고 그러면은 또 먹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노화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지기능 장애적인 부분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인지기능 장애를 얘기할 때는 저희가 AADIS라고 해서 고양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앵자이어티, 불안감이 느는 건데요. 우는 횟수가 많아지고 보호자한테 벨크로 캣처럼 보호자 껌딱지처럼 보호자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행동이 더 늘어난다던가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A는 액티비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성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도 노화나 인지기능 장애를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난감에 예전에는 엄청나게 반응하던 고양이였는데 좋아하던 장난감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요. 웅크려 있고 숨어 있으려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 세 번째 D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방향 감각을 좀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평상시에 점프도 잘하고 아니면 착지도 잘하던 고양이가 잘 미끄러진다던가 뛰어내릴 때 실수해서 자빠진다던가 아니면 균형 감각을 좀 상실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보인다면은 고양이의 노화나 인지기능 장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I는 인터액션,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나한테 애교도 많이 피우고 공격성이 전혀 없던 고양이였는데 갑작스럽게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적극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 상호작용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아니면 인지 능력이 바뀌는 부분 아니면 외부 자극을 되게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S, 슬립입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겨요. 예전에는 나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던 고양이가 나보다 늦게 잔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잤는데 중간에 더 일찍 일어나고 계속 방황한다던가 낮에 더 자는 시간이 많아진다던가 이러한 경우도 인지기능 장애나 고양이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똑같이 대해주지 마시고요. 놀이 자극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들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나 노령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의약 보조제로 항산화제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먹이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